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주가가 쭉쭉 뻗어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죠. 간밤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물가가 문제입니다. 물가가 이제 금리를 50bp 올릴 수도 있다. 소위 이제 빅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은 단계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국내 증시는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여러 블록딜,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도매로 파는 거죠. 주식을 개인적으로 팔기 어려우니까. 셀트리온은 테마섹이라는 싱가포르 펀드는 셀트리온 투자해서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동안도 몇 차례 이제 파는 거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 내려고 이제 가족들이 파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잘 견딘다는 게 오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데요. 2700선을 회복했다가 조금 밀리는 선이고요. 0.48.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좀 상대 강도를 보이려고 하고요. 그래도 역시 대응은 이제 종목 장세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요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기회가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흐름들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어떤 섹터들 종목들이 그 틈새를 가지고 나가느냐, 기회를 줄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강보합 기록합니다. 밤사이 뉴욕장에서 들려왔던 여러 이슈들을 안고 가는 거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좀 비교적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변동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렇기에 종목에 대해 더 집중해서 전략 챙겨볼게요. 자, 오늘 잠금 해제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장님께 질문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도 살짝 코멘트 해주셨는데 블록딜 이슈에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 SDS가 오늘 조금 낙폭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셀트리온 그룹주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조금 사서 단기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디스카운트율 정도 수준의 매도기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적으로 이런 물량들을 어떻게 받아주냐의 문제가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이제 회계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최악의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업 부분에서 어떻게 실적을 내느냐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실적단에서는 조금 저희가 유의할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향에 대한 부분들은 블록딜 이후에 다른 모습은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3.9% 블록딜이 되면서 약 8% 중후반 정도의 디스카운트율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 주가 수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8% 이상 빠졌다가 7% 정도 매도 제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록딜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지금 마무리된 상태인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회사가 특별하게 극심하게 변동성이 있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실적단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연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DS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 아니라면은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큰 변화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엔터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가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수급 상당수 좋게 잡히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SM이나 YG 엔터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오늘 증권가 리포트 영향이 좀 급등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요 엔터주들에 대한 시각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프라인 콘서트 이쪽은 가게 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 거기에 성장성 이렇게 두루두루 긍정의 포인트가 많아요. 네, 역시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콘서트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에도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실적단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콘서트를 실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 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줬고요. 지금은 온 오프라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죠. JYP 엔터하고 SM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제 신인 관련된 모멘텀이 어느 쪽이 좀 강한가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JYP 쪽에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뭐 니주라는 뭐 그룹도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상당히 중요한 뭐 그룹인데 이 국진입방 이후로 니주빵이 일본에서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니주빵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뭐 포켓몬빵도 이제 유명한데 니주빵도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고 이게 사람을 이름을 달고 판매된 빵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게 사실 거의 드문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니주 같은 경우도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좀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고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앨범 판매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키즈라든지 그다음에 니주의 가파른 수익화 과정이 되고 있고 트와이스가 또 여전히 견조하죠. 상당히 좀 팬데믹 뭐 여러 가지 이제 팬덤이 굉장히 강한 또 걸그룹이기 때문에 트와이스도 여전히 최소 세 팀의 뭐 돔 투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엔믹스 역시 걸그룹 기준 역대급 성장 속도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본업의 고성장 수준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투어가 충분히 가시화되는 국면이고요. 또 2023년 한미일 중에서 각 한 팀씩 데뷔하는 신인 사이클로가 뭐 최소 2024년까지 4% 실적을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일부 오늘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천억 시대가 JYP가 열릴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새로운 모멘텀은 결국 신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냐 뭐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DOU나 제페토 이런 투자 관련된 이익 확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주주 배당 확대까지 이루어지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SM 같은 경우는 신인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다소 좀 약합니다. 4분기 실적도 다소 좀 추정치,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또한 이제 지금 올해 같은 엔터 본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86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다소 조금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익 가시화라든지 M&A 이슈라든지 신 에스파의 빠른 자리매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성장률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요. 또한 그 타사 대비 신인 모멘텀이 다소 좀 약합니다. M&A 이슈도 소강 기류에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이스만 프로듀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이즈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SM보다는 JYP가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박근영 부장님 분명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데 저보다 많은 아이돌과 이런 엔터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걸그룹은 늘 뭐 사랑이죠. 네. 그리고 또 의료기기, 뷰티 쪽에도 항상 좀 능통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기분 좋게 하나 점검할 종목이 있어요. 대덕전자입니다. 박근영 부장님과 저희가 3월 15일에 일단 잔금해제 종목으로 확인을 했던 종목인데 그 뒤로도 참 잘 가고 있어요. 기판사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덕전자도 뭐 FCBGA 부분에서는 거의 빠른 투자를 했었던 업체니만큼 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뭐 오늘도 뭐 5%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그 패키지 기판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직 룸이 남아있다 봅니다. 물론 대장주로서는 심택이 먼저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킷, 이수페타시스 같은 패키지 기판이 가는데 이 대덕전자는 다른 회사들보다 FCBGA 관련된 신규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수율도 잡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FCBGA 매출이 500억 정도에 머물렀다면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 집행 때문에 2천억대까지 뭐 퀀텀 점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 공급을 캐파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늘릴 텐데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이게 캐피지 기판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양이 높아질수록 대면적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층화 기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공급 증가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지금 서버부터 시작해서 PC, 그다음에 통신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동차 전장까지 패키지 기판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공급이 수요 대비 25%나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급은 계속적으로 타이트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심텍 포함한 대덕전자까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뭐 패키지 기판 중에 FCBGA라든지 그다음에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반도체 구조조정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뭐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치고 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더 긍정의 시각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패키지 기판사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OLED 전성시대 덕산이 웃는다. 한 요 며칠간 OLED 관련한 기사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둬야 될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첫 OLED TV 키워드로 꼽아봤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매출 100%가 OLED 소재다 보니까 OLED 쪽에 관심을 받을 때는 잘 가고 아닐 때는 또 확 꺾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관심을 타고 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네, 사실 그 덕산 네오룩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요. 뭐 상당히 바닥권에서 사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설득력이 상당히 낮았었죠. 근데 하나의 이벤트가 생겼죠. 삼성이 QD OLED TV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제 출시하는 걸로 판매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4분기 정도에는 이제 지금 선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4분기에 나갈 걸로 보는데요. 이 소니가 올해 6월에 QD OLED TV를 출시한다 발표했기 때문에 약 2달여 앞당겨서 발표를 한 것이고 가격도 소니 대비 약 800에서 1000달러 정도 저렴합니다. 이 QD OLED 패널을 탑재한 TV 출하량은 올해 50만 대 그리고 내년엔 10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생산 능력은 8세대가 월 3만 장 수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이제 50만 대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OLED TV를 LG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팔면서 2016년도 당시에 총 판매 대수가 70만 대 정도 수준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적은 물량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QD OLED TV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존 OLED 대비 밝기가 훨씬 더 밝고요. 그 다음에 빛 반사가 적고 버닝 현상도 적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버닝이 뭐냐면은 오래되면서 수명이 떨어지면 약간 뿌얘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 OLED TV 대신에서도 QD OLED가 상당히 조금 강점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QD OLED로 전환하면서 투자를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태블릿 등 IT 제품용 8세대 RGB OLED 투자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장비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시된 갤럭시 S22 신제품 효과가 다소 좀 반감되고 있죠. 최근에 GOS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초기에 사전 예약이 폭발적이었지만 다소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가동률이 다소 조금은 1분기가 조금 저하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조금 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은 118억 정도가 추정이 되니까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닙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계절적 성수기로 들어가는 분위기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IT형 8.5세대 RGB OLED 신규 라인 증설 가능성도 이미 벌써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비발광 소재 신제품 품질 평가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제품 런칭까지도 지금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12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59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되니까 전년비로도 상당히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2024년부터는 OLED 관련된 부분이 패널 탑재된 그 OLED 아이패드가 나오는데 11인치하고 12.9인치가 나갈 것 같고요. 맥북이라든지 아이맥 같은 경우도 OLED 패널이 탑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마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8.5세대 관련해서 OLED 양산 설비 확보가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비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주를 포함한 소재주까지 덕산 하이미탈, 덕산 네오룩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부분이 아마 좀 저점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산 네오룩스 저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라인이 궁금해요. 네, 기존 목표 라인들이 뭐 지금 과거에 작년 9월이죠. 76,000원까지 올라갔지만은 최근에 이제 아마 목표 주가가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됐죠. 아마 중국향 IT 수요가 조금 줄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는 55,000원.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지지가 됐던 라인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서 주가가 이제 쭉 내려왔거든요. 올해 연초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55,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0원 라인까지 덕산 네오룩스 OLED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종목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켜보면서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이 덕산 네오룩스뿐만 아니라 이녹스 첨단 소재랑 솔루 첨단 소재 이런 다른 OLED 소재주들도 네. OLED 쪽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분명 관심을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아니면 같이 두루두루 괜찮다 보시는 거예요? 사실 뭐 같이 다 좋죠. 지금 QD OLED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덕산 네이록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WOLED라고 해서 이게 LG 쪽에 관련된 OLED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QD OLED TV로 물건이 나갔지만 삼성이 이것을 삼성 OLED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WOLED, 그러니까 지금 캐파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 확장될 때 다 캐파를 전부 다 이제 충족을 못합니다. 그만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LG 디스플레이의 WOLED를 좀 갖고 와서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QD OLED TV라고 안 하고 삼성 OLED TV라고 명명을 한 것 같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WOLED LG 쪽으로 본다면 LX 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QD OLED와 WOLED 양쪽을 다 걸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좀 견조할 것 같고요. 덕산 네이록스는 워낙 많이 안 좋다고 우려가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QD OLED TV 쪽으로 보는 것 같고 WOLED까지 확장이 된다면 LX 세미콘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 관련한 소재사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나눠봤고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덕산 네오룩스에 이어서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로입니다. AI, 인공지능, 중고차에서도 수혜가 온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중고차 시장 AI 솔루션 기반 확대된다.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허용 얘기가 나오면서 뭐 오토엔 이런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엠로도 반응을 네. 보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업체가 뭐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쪽 업체인데 대기업 중고차 진출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그렇게 강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감이라든지 뭐 경험만 가지고 중고차를 이렇게 판매하던 그런 시장인데 중고차 시장은 30조 시장이에요. 이게 신차 시장 대비 약 2배 가까운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무겁던 현대 글로비스까지 주가가 뭐 그날 당일날 6% 이상 급등한 것으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요. 뭐 그다음에 롯데렌탈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AI 솔루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고차 시장이 막연하게 감으로 수요 예측 그냥 이렇게 경험치로 이렇게 가던 것들이 좀 더 이제 AI 솔루션을 가지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능형 어떤 수요 예측이나 적정 시세 분석 이런 것들이 시장이 확대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면 이런 관련된 AI 솔루션을 아마 갖추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 중고차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매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엠노가 AI 솔루션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제 이야기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레퍼런스가 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최다 직영 중고차 업체에 이미 AI 솔루션을 구축을 엠노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또 대기업 SI들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출 업체들이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이 시스템 플랫폼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엠노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뭐 중고차 산업 외에도 국내 주요 IT 대기업이라든지 여행 관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기업 등 여러 산업에서 지능형 수요 예측 관련된 AI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정확한 목표라든지 타겟팅 목표, 그다음에 마케팅, 기획 수립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고수익성의 AI 솔루션 부분들이 성장이 엠노 부분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부분인데 1분기는 일반적으로 비수기로 꼽힙니다만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근거는 이번 1분기에 이제 현대중공업그룹 그러니까 현대제뉴인과 현대오일뱅크 관련된 차세대 통합 구매 시스템 구축을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게 실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시중은행 공급망의 금융 구축 프로젝트라든지 클라우드 구매, SCM 구매 관련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이제 575억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단이 110억까지 올라옵니다. 이익 구조 상당히 좋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엠노가 아마
프로젝트 단가 상승이라든지 기술 기반 매출액 비중, 그리고 현재 새로운 신정부가 접어들면 AI 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또한 굉장히 강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따라 수혜주로서 충분히 엠로는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선전한 거예요. 2월 중순부터 해서 쭉쭉쭉쭉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오늘장 18,95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았을 때 가격 라인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적 단어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2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엠로에 대해서 목표가 25,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도 16,000원 잡아주셨고요.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덕산 네오룩스, 엠로, 그리고 이 대덕전자 AS까지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잔금 해제 다시 보기 가능하신 거 아시죠? 박근영의 잔금 해제 검색하셔서 오늘 내용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